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이후의 삶, 특히 연금으로만 생활하는 모습을 한 번쯤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직장 생활에서 벗어나는 순간, 이제는 좀 쉬면서 나답게 살 수 있으리라 기대하곤 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마땅히 누려야 할 달콤한 자유라고 생각하죠. 저 역시 그랬고요. 퇴직만 하면 연금 들어오니까 큰 걱정 없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고 또 실제로 살아보니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 않더라고요. 연금이 매달 들어오긴 하지만 내 생활비 수준과 맞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돼요. 게다가 의료비, 급작스러운 가족 지원, 예상치 못했던 사고나 집 수리 같은 일들이 생기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이 필요하거든요. 그제야 내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구나 하고 깨닫게 되죠. 특히 평생 받는 연금이라고 해도 물가가 오르거나 내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면 순식간에 쪼들리는 상황이 되기 일쑤입니다. 오늘은 은퇴 후 연금만 믿고 지내다가 현실과 부딪혀가며 이것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이야기들을 세 가지 사례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최대한 솔직하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시거나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네요. 70대 김씨의 이야기. 병원비가 이렇게 무서운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인 김씨 이야기예요. 김씨는 평생 제조업 공장에서 일하시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금씩 적립하신 사설연금을 합쳐서 퇴직 후 매달 일정 금액을 받으셨어요.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고 되게 만족해 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면서부터였어요. 당뇨와 혈압이 동시에 심해지면서 매달 병원에 가야 했고 약값도 만만치 않았죠. 게다가 몇 달 후에는 갑작스러운 수술까지 하게 됐는데 본인 부담금을 포함해 예비비가 빠르게 소진되더라고요. 병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나 보험을 찾아봤지만 이미 나이도 있고 병이 진행된 뒤라 혜택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결국 김 씨는 연금으로 매달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빠듯해서 병원비 충당을 위해 저축해둔 돈까지 다 쓰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정작 본인의 생활은 점점 쪼들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더 건강이 안 좋아지는 악순환에 빠지셨죠. 김 씨 말씀으로는 퇴직 후에는 돈이 얼마든 병원비가 가장 무서워. 내 몸이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라고 하시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안타깝더라고요. 이 사례가 주는 교훈은 나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아픈 곳이 없어도 언젠가 찾아올 병원비에 대비해 추가적인 금융 자산이나 지원 체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거죠. 이 60대 중반 박 씨의 이야기. 물가는 오르는데 내 연금은 그대로야. 두 번째 사례는 박 씨의 이야기예요. 박 씨는 은퇴 전에 꽤 괜찮은 회사에 다니셨고 퇴직금과 연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셨대요. 그래서 은퇴 직후에는 여행도 조금 다니고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즐기면서 은퇴를 만끽했죠. 그런데 점점 물가가 오르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제 샀던 채소값이 다음날 조금씩 올라 있고 공공요금도 오르고 주유비도 점점 부담이 되더래요. 하지만 정작 박 씨가 받는 연금은 그대로였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인상률 자체가 실제 물가 상승을 따라가기엔 부족했던 거죠. 박 씨는 나는 내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여유로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금이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느낌이 들어. 특히 물가가 이렇게 빨리 오를 줄 몰랐어 라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 결과 박 씨는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소비 습관 정도만 바꾸면 괜찮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행은커녕 외식 한번 하기가 부담스럽네라는 말이 절로 나왔죠. 이 사례가 알려주는 건 정해진 연금만으로는 해마다 오르는 물가와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길게 보고 투자나 다른 소득원을 마련해 두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이라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죠. 60대 초반 이 씨의 이야기. 자식 뒷바라지 끝이 없다. 세 번째 사례는 이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 부부는 자녀가 둘 있는데
둘 다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느라 유난히 돈이 많이 들었어요. 학자금, 유학비, 결혼자금 등으로 거의 모든 여유 자금을 소진한 상태에서 퇴직을 맞이했죠. 그래도 국민연금과 소규모 퇴직연금, 그리고 조그마한 상가 하나를 임대 놓은 임대료 수입이 있으니 괜찮겠지 싶었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 중 한 명이 갑자기 사업 실패로 빚을 지면서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은행 대출이라도 받아서 지원을 해줬을 텐데 이미 노후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돈을 빼서 도와줘야 했죠. 그러다 보니 월세 수입도 유지할 겸 상가는 그냥 놔뒀지만 임차인이 바뀌거나 공실이 생기는 등 생각보다 수입이 들쑥날쑥했어요. 결국 연금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걱정하지 마. 연금이면 충분해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정말 불안했다고 해요. 자녀에게 무조건 더 이상 지원이 어렵다고 말해야 하는 건가? 하고 고민을 하다가 자식과 서운한 감정까지 쌓여서 가족 간의 갈등도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가족이나 주변 상황 때문에 큰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녀가 결혼을 하든 사업을 하든 혹은 손주가 생기든 예측하지 못했던 지원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들과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재정적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 둬야만 뜻밖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정보성 에세이 본론. 위 세 가지 사례를 보고 나면 은퇴 후의 연금이란 게 전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연금만 믿으면 노후가 편안할 거야 라는 환상을 가진 채 은퇴를 맞이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는 걸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은퇴 후에 정규직으로 일하기는 어렵겠지만 몇 시간씩 가볍게 할 수 있는 파트타임이나 프리랜서 혹은 개인 사업을 작은 규모라도 시도해 보는 거죠.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 의료비와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노후의 가장 큰 지출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예요. 보험이나 실손의료보험 등 가능한 제도를 잘 활용하고 평소에도 건강관리를 부지런히 해야 병원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요. 또한 가족이든 본인이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 있으니 비상금 혹은 비상자금 계좌를 따로 두는 게 안전하죠. 세 번째로 재무 목표를 재설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퇴 후에 받는 연금이 있을 때 나는 매달 얼마를 꼭 쓰겠다가 아니라 내가 최소한으로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먼저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최소 생활비에 맞춰 현금 흐름이 어떻게 유지될지를 살피면서 부족하다면 내가 어떤 부분을 더 채워야 할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에라도 자녀, 배우자와 함께 재정 상황을 털어놓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봐야 해요. 은퇴 이후에는 수입이 제한적이라는 걸 미리 알려주고 혹여 자녀가 금전적 지원을 필요로 하더라도 한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미리 협의해야 하죠. 가족이니까 무조건 도와야 한다라는 마음만으로는 정작 본인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삶의 규모를 적당히 줄이고 라이프 스타일을 조금씩 조정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젊었을 때 누리던 소비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오히려 새로운 취미나 돈이 크게 들지 않지만 만족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는 편이 건강한 노후 준비가 될 수 있죠. 마무리.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우리가 은퇴 전에 어떤 마음가짐과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연금은 분명히 중요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모든 걸 해결하기엔 세상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요. 위에 소개해드린 세 가지 사례처럼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돈이 새어나갈 수 있고 내 삶을 위협하는 변수들이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래도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고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소득수단은 없는지 혹은 불필요한 소비는 없는지 차근차근 따져보면 됩니다. 일단 은퇴 전에 준비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요. 혹시 이미 은퇴를 하셨더라도 다시 작은 일자리나 활동을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무엇보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은퇴는 내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휴식 시간이라는 인식을 넘어
여전히 내 삶은 진행 중이고 경제적 관리는 끊임없이 필요하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거죠. 은퇴 후 연금으로 살 수 있다 믿었는데 비참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 이야기가 나만의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혹은 이미 내 이야기라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봐요.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라 조금은 무겁게 들리셨을 수도 있지만 준비된 마음가짐과 끊임없는 정보 수집 그리고 소통이 있다면 분명히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고민되고 불안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가볍게 가계부를 써보거나 내 지출 패턴을 체크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걸음이지만 그 작은 변화가 우리의 노후를 구해줄 큰 발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모두가 조금 더 든든한 은퇴 생활을 보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